LPL 파이낸셜의 조사에 따르면 S&P 500은 12월 하반기가 12월 상반기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출시한 사이버트럭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스 고딘의 도서 이카루스 이야기에 나오는 안전지대에 관한 스토리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우명 CEO가 당신을 발견해서 갑자기 점심을 함께 하자고 연락할지도 모른다고 꿈꾸고 계시나요? 이제 어제의 일은 기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안전지대 안에 안락지대를 두고 생활합니다. 반면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은 안전지대가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지대가 과거에 머물러 있죠. 안전지대에 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호숫가의 다이빙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자인 세스 고딘은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이우명 캠프장에서 여름 한철을 신나게 놀며 보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호숫가에 마련된 7m가 넘는 다이빙 대였습니다. 다이빙 대는 그곳 아이들에게 마치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21개의 계단을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죠. 날이 갈수록 많은 아이가 숭고한 도전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계단을 오르지만 꼭대기에 이르면 하나같이 멈칫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어붙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오르고 다이빙 대 꼭대기에서 망설이기까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는 도전 욕구와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도달하는 순간 아이들은 얼음이 되고 말죠. 물론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변했을 뿐입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두뇌의 한 부분이 빨리 위로 올라가라고 끊임없이 재촉하죠. 모험을 추구하는 우리의 전도엽은 다이빙이 분명히 즐겁고 용감하고 영웅적이고 대담하고 환상적인 경험이 될 거라고 외칩니다. 이때 두뇌의 또 다른 부분인 도마뱀 뇌는 다이빙을 하게 되면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장난은 그만둬.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고. 미친 짓이야. 하지만 도마뱀 뇌의 외침에 지지 않고 다이빙에 한 번 성공한 아이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몇 번이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아이들의 안락지대가 안전지대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이 30일 목요일 시장에 진입했죠. 예정보다 2년이나 뒤처졌죠. 하지만 경쟁사의 픽업 트럭과 차별화되는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틀로드 리서치는 테슬라 주가가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에 있는 암석을 수집하기 위한 기기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남자가 사이버트럭을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을 담긴 영상이 나왔는데요. 머스크는 종말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고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사이버트럭 출시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도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연간 250만 대의 픽업 트럭을 구매하는데요. 픽업 트럭은 고급 차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의 추정에 따르면 테슬라는 약 200만 건의 사이버트럭 예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약의 30에서 40%만이 판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에 2,000에서 3,000대의 사이버트럭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0대 사이버트럭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이버트럭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사이버트럭은 인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은 생산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재료 빼기 2.6초입니다. 골드만은 테슬라를 중립으로 평가하고 목표 가격은 $235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이버트럭 출시 후에 후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한 번 할로우 이펙트 후광 효과를 경험했는데요. 테슬라 모델 Y가 출시됐을 때 모델 3 판매를 촉진했을 수 있습니다. 모델 3는 2017년에 모델 Y는 2020년에 출시됐죠. 모델 Y 출시 당시에 투자자들은 모델 Y가
모델 3의 판매량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였죠. 모델 3는 2020년보다 2022년에 더 많은 차량을 판매했고 모델 Y의 차량도 약 2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023년 4분기에 47만 6천 대, 내년 1분기에 약 48만 7천 대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후광이 테슬라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2024년에 예상 판매액이 상회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AI팀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X의 테슬라 AI는 테슬라 AI팀이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기초 모델과 주제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게시물에는 차량의 전면 코너 영상을 보여주는 15개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FSD 베타 12가 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V의 전환은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오래 걸립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격 책정부터 충전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3,000명 이상의 자동차 딜러들이 백악관에 전기차 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온라인에 게재된 이 서한에는 EV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고 가격이나 제조사 인센티브, 넉넉한 정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새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extremely likely가 7%, very likely가 7%입니다. not at all likely,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설문한 사람이 36%로 가장 많네요. 북미의 많은 사람들은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을 꺼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EV 가격과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라고 포드는 말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의 아모스 호시타이는 전기차의 용량을 늘리고 충전소를 짓고 비용을 낮추고 발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엔 투자자들이 세금 감면 매도를 하고 산타크로스 랠리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주식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12월 8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2월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확률은 70%라고 합니다. 1896년부터 다우존스 산업진수가 생긴 이후에 상승할 확률은요, 평균 70%라고 합니다. 하지만 12월에 항상 반등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11월 30일까지 시장이 5% 가까이 하락했고 12월에는 다우지수가 4.2% 추가 하락했습니다. 평균치로 본다면 상승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LPL 파이낸셜의 조사에 따르면 S&P 500은 12월 하반기가 12월 상반기보다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하반기에는 평균 1.4% 상승한 반면에 12월 상반기에는 0.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는 주식 강세장이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베이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베이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까지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식 가치가 높고 빅스 지수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13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베이는 내년 S&P 목표 가격을 4,625로 설정했는데요. 이는 현재 수준보다 1% 상승한 수치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총 8개의 기관이 예상지수를 내놓았는데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BCA 리서치입니다. 약세를 전망하고 있고요. S&P 목표 가격은 3,300입니다. BCA 리서치는 2008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JP 모건인데요. 약세를 예상하고 있고 S&P 목표 가격은 4,200입니다. 현재 높은 주식가치 평가, 높은 이자율, 소비자 약화, 지정학적 위험 증가, 잠재적 경기 침체로 내년에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인데요. 중립을 제시하고 있고 S&P 목표가는 4,5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가캡 기술주들의 상승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인데요. 중립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 가격은 4,700을 제시했습니다. S&P 500이 내년에는 약간 더 높게 마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강세를 제시했고 S&P 목표 가격을 5,000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연준이 달성한 성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상당한 지정학적 충격을 흡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두 기관도 5,000과 5,100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사무실이 텅 비어서 건물주가 열쇠를 대출 기간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사무실 건물에 대한 모기지 지불을 중단하거나 재융자를 거부하고 금융기관에게 건물을 압류한다는 뜻입니다. 브룩필드나 블랙스톤과 같은 유명 상업용 부동산 기업은 재정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사무실 직원들은 집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동시에 기업들은 사무실 공간을 덜 임대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어비전 영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미국 사무실 공간의 약 23%가 비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전의 16%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이것의 문제점은 주택 소유자들이 신용 등급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죠. 파월은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추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추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후반 후에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포함된 주에 그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석유 감산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록적인 1320만 배럴의 석유가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합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수준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죠. 미국의 생산량 급증은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녹색 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환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재선을 노리는 동안 민주당원들은 유권자들에게 그의 노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월 하반기가 12월 상반기보다 실적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목표 금액을 미리 설정해두고 그 금액에 도달할 경우 매매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혹시 목표 금액이 아니라면 참으십시오. 참는 것도 하나의 투자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